정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고 도희의 마지막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이어서 들려온 강세리의 차가운 목소리.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윤의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졌고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내 동생을, 감히 내 동생을. 도윤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재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정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희가 이사님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이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여자 목소리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강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자 강세리예요. 제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남편이었던 황기찬은 YL그룹의 이사였어요. 도혜 씨가 황기찬 이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었고요. 모든 비극의 씨앗은 며칠 전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정윤이의 작은 방, 그곳에는 딸 김도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책상 위 그녀가 아끼던 작은 화분,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까지.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정윤이는 차마 그 유품들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우리 딸. 그러던 중 딸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진 정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희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음성 메시지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부질없는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익숙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여행 기록, 그리고 평범한 통화 녹음 파일들. 이렇게 행복했는데, 이렇게 다정했는데. 그리고 정윤이는 무심코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그리운 목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손녀 보람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딸 도희의 음성, 그리고 그의 화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까지. 그것은 도희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나눴던 마지막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정윤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정윤이는 녹음 파일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녹음은 가족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순간 녹음 파일 속에서 낯선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그리고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정윤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것은 딸 도희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정윤이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충격 속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안 돼. 도희야.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뒤섞인 도희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뚫고 정윤이의 고막을 후벼 팠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도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애원은 분명했습니다. 이사님? 회사 사람? 그럼 자영 언니가 아니었어? 이사님. 회사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윤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희를 죽인 범인으로 지목되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최자영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윤이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편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직후에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며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한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목소리는 정윤희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도희가 이사님이라고 부른 남자와 이 차가운 목소리의 여자가 함께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정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영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자영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모든 순간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역으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진짜 범인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정윤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YL그룹. 강재인은 그의 개인 집무실에서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퇴근할 때조차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던 개인 노트북. 강재인은 오래전부터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를 잡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H&K 페이퍼 컴퍼니라는 이름의 폴더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시선이 그중 하나의 파일명에 고정되었습니다. 김도의 감시일지.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강재인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희라는 한 사람의 일상이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점심은 누구와 어디서 먹는지, 퇴근 후에는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그녀의 딸 보람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시간까지. 스토커의 집요함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치밀한 감시의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재인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미친 인간. 사람을 이렇게까지.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김도희 메일 백업. 그곳에는 도희가 회사 동료들과 주고받은 모든 메일이 비밀리에 복사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희가 가장 신뢰하던 선배에게 보낸 메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는데 황기찬 이사님과 강세리 디자이너의 관계도 그렇고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진실인 것 같아 두려워요. 메일을 읽는 강재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혜 씨 정말 무서웠겠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혼자 있었구나.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악의 실체에 맞서 싸우다 희생양이 되어버린 젊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에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재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마지막 폴더가 있었습니다. 김도혜 최종 경고. 그 안에는 도희가 황기찬에게 보낸 마지막 메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황기찬 이사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H&K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세리 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장부를 조작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혜씨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군요. 안타까움은 이내 들끓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 황기찬과 그의 내연녀 강세리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리고 그녀의 용기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강재인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당신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한편 정윤희의 발걸음은 다급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딸의 마지막 절규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최자영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고한 최자영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범인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최자영의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정윤희는 숨을 헐떡이며 최자영을 찾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진 최자영은 멍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윤희는 최자영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도희를 죽인 건 언니가 아니에요. 최자영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아주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도희를 안 죽였다고요? 정윤희가 핸드폰을 꺼내 그날의 끔찍한 녹음을 들려주자 최자영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 갑자기 최자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도희를 죽인 줄 알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최자영의 울음소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죄책감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정윤희는 그런 최자영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제 다 밝혀낼 거예요. 언니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정윤희의 품에서 한참을 운 최자영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1시간 후 정윤희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윤희는 강재인과 도윤을 긴급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윤희의 비장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고 도희의 마지막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이어서 들려온 강세리의 차가운 목소리.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윤의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졌고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내 동생을, 감히 내 동생을. 도윤이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재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정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희가 이사님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이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여자 목소리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강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자 강세리예요. 제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남편이었던 황기찬은 YL그룹의 이사였어요. 도혜 씨가 황기찬 이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었고요. 정윤희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황기찬이 그 이사님이고 강세리가 뒤에서.
강재인이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강세리가 도희 씨 사고를 종용한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윤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황기찬이 직접 실행에 옮겼고 강세리가 뒤에서 그를 부추기거나 사주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가 황기찬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거예요. 도희 씨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HNK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 관계, 장부 조작까지 전부요. USB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더니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있었다고요?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도윤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도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 정윤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재인이 두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희 씨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황기찬과 강세리가 공모해서 도희 씨를 살해한 겁니다. 정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증거들만으로 저 괴물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강재인이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이미 모든 증거를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복사하여 두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정윤이가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인 씨 부디 도와주세요. 우리 도희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비장한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선 외롭고도 처절한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YL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정윤이와 강재인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결연했습니다. 정윤이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핸드폰을, 강재인은 괴물들의 죄악이 담긴 USB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황기찬과 강세리가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본 황기찬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재인, 그리고 정윤희 씨까지.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강재인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황기찬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강세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재인,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데? 정윤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당신들이 우리 도희를 죽였어요. 황기찬이 어이가 없다는 듯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윤혜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도혜 씨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일 아닙니까? 범인도 잡혔고요. 강세리는 재인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재인아, 아직도 황기찬한테 미련이 남았구나. 그 사람을 되찾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꾸며내는 거야? 정말 애처롭다 너. 강재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질투. 강세리, 너는 정말 마지막까지 뻔뻔하구나. 황기찬이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자자, 모두 진정하시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설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억지를 부리시는 건 아니겠죠? 증거 있어요. 정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화로운 회장실에 그날의 끔찍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녹음이군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목소리 하나 조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걸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마침내 강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강재인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재인아, 이건 진짜 조작이야.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황기찬이 강세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정윤희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윤혜 씨, 지금 하시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시면 저희 그룹 법무팀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세리 역시 강재인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황기찬을 되찾기 위해서 나를 살인교사범으로 만들고 싶었구나. 하지만 내 거짓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재인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당신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김도희 씨 감시 기록과 H&K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조성 증거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황기찬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내 개인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근한 건 명백한 불법이야. 강재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불법?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불법을 따지시는군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일단 피해야 해.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겠군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윤희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들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요.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미 냉정하게 등을 돌려 회장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정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들이 도망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윤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과연 이 증거들만으로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가진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윤희와 강재인 그리고 도윤은 서울 시내의 한 음성분석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자인 연구소장은 이틀간 녹음 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두 번의 충격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컴퓨터 화면의 음성 파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음이지만 두 번째 충격음은 다릅니다. 차량이 의도적으로 재가속하여 이미 정지해 있던 대상을 다시 한번 강하게 충격한 소리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생존 신호가 감지된 이후에도 가해 차량의 엔진음이 한동안 현장에서 계속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는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과학적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YL그룹에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초조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전문가까지 동원했어.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황기찬이 머리를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했어야지. 왜 그때 망설여서 이런 빌미를 남겨? 내가 망설였다고. 뒤에서 정신 차리라고 다그친 건 너였잖아. 두 사람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기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YL 그룹 김도의 사건, 과학적 분석 결과, 고의 살인 정황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을 삽시간에 뒤덮었습니다. 황기찬의 사무실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강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황기찬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의자에 앉아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애초에 이런 일에 나를 끌어들인 당신 잘못이야. 뭐라고? 너도 동의했잖아. 동의?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실제로 차를 운전한 것도 당신이고 김도희를 죽인 것도 당신이잖아. 강세리는 이제 황기찬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강세리, 나한테 부추긴 건 너야. 그건 그냥 당황해서 한 말이지. 설마 그걸로 날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니지? 난 그저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야. 황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바로 그때 법무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찰에서 김도의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강세리가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찬 씨,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문이 닫히자 회장실에는 황기찬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은 황기찬과 강세리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에 취한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YL 그룹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정의는 승리했다를 외쳤고 치매 증상이 호전된 최자영은 뉴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윤이는 딸 도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너를 아프게 한 나쁜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 이제 정말 편히 쉬렴.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된 진실 찾기는 결국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도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과 정의는 남겨진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를 통해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상 줄거리는 평범한 한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복수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